최근 공유 경제가 글로벌 경제의 화두가 되고 있죠.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특히 공유 민박업 요즘 많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네, 한국판 에어비앤비라고 불리는 코자자 조선구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지난번 코자자였습니까? 네. 일단 이름이 참 재밌네요. 코자자. 이 아이들한테 자라고 할 때 코자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뭐 특별한 의미가 있나요? 뭐 그 말씀이죠, 코자자. 그래서 저희가 생각이 한국 어디를 가나 여행을 할 때 집에서처럼 코자자 할 수 있는 세상을 꿈꾼다는 의미에서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대로 단어를 풀면 코리아에서 잠자는데 뭐 Z가 두 개 있잖아요. 잠자는데 품질도 A, 그다음에 가격도 A. 그래서 코자자로 이렇게 저희가 또 풀기도 합니다. 아, 그렇군요. 사실 이제 우리 문화권에서는 내 집, 내 차, 어느 정도 이게 소유에 대한 그런 개념이 좀 강한데 이 공유 경제란 개념이 그래서 낯서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대표님이 생각하는 공유 경제 개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뭐 그 새로운 시대 정신입니다. 네. 그러니까 소유하는 대신에 서로 그 빌려주고 빌려 쓰는 공유의 어떤 경제고요. 이전에는 뭔가 누리려고 하면 소유를 했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렇지 않고 지금은 이제 필요할 때 빌려 쓰는 그런 어떤 그 새로운 패러다임이기도 하고요. 두 번째는 또 중요한 게 시민 중심의 경제라는 거예요. 뭐 서로 빌려주고 빌린다는 측면에서 시민들이 참여를 해야 된다는 게 중요하고, 세 번째는 경제이긴 하지만 사회적인 가치, 예를 들어서 어떤 공동체적인 것, 그다음에 환경적인 것, 이런 것들 중요한 그러한 새로운 어떤 경제 패러다임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이렇게 공유 경제가 뭐 이 숙박 말고도 많이 주목을 받고 있어요. 그렇죠. 네. 그렇죠. 왜 그런다고 보십니까? 대단히 자연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경제니까 처음에 그 태동하기를 2008년도에 위기가 왔을 때 사람들이 나 돈 좀 아껴 쓰면 좋겠다. 그다음에 뭐 투자 안 하고도 돈 벌 수 없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마침 이제 인터넷이 발달하고 소셜 네트워크 SNS가 이제 발전하면서 그 필요한 사람, 돈을 벌고자 하는 사람, 돈을 아끼고자 하는 사람들을 연결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경제적인 요인, 두 번째는 그거를 받쳐줄 수 있는 기술적인 것. 그런데 세 번째 보니까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뭐냐면, 그동안 우리가 어떤 경제 중심의 어떤 사회, 소유 중심의 사회로 이렇게 이끌어 왔는데 돈이 많아도 그렇게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사회적인 가치가 중요하다는 어떤 자각. 네.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그래서 사용해 보니까 싸기도 하고 편하기도 하고 돈 덜 들이고 더 들일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 이런 어떤 네 가지 정도의 어떤 그런 문제가 있는 거였고요. 네. 편리하다는 측면. 그다음에 이제 그보다 더 중요한 기저에 있는 건 뭐냐면, 우리 세대를 이끌고는 주류 세대가 지금 밀레니엄 세대거든요. 이 네. 밀레니엄 세대들은 태어나기 전부터 공유되던 사람들이고, 네. 자연스럽게 모든 걸 공유하던 사람들입니다. 온라인에서요. 네. 그것이 오프라인 인터넷, 스마트폰 같은 게 나오면서 온라인으로 옮겨져서 자연스럽게 삶의 공유로 연장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유 경제는 여러 가지 어떤 요인들이 있지만, 새로운 세대의 어떤 생각, 그다음에 경제적 환경, 사회적 어떤 그런 것들이 합쳐진 큰 흐름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요, 실제로 에어비앤비가 무엇인지 쉽게 한번 설명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여행객들에게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죠. 뭐 세 가지만 좀 봐야 되는데, 일반인들한테 에어비앤비 그 미국판 코자자입니다. 네. 코자자 에어비앤비가 있기 전에는 호텔이나 일반 모텔이나 인 이 정도였는데, 숙박 공유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 방을 내놓게 하다 보니까 수만 가지의 선택의 폭이 있게 된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요트 스테이도 있고, 네. 그다음에 성에서 자기도 하고, 그래서 선택의 폭이라는 이슈가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선택뿐만 아니고 자기가 원하는 걸 선택해서 가격이 좀 저렴하다는 측면이 있고, 또 세 번째는 옛날에 호텔에 가면 호텔은 그냥 그 도심 내부에 다운타운에 있고 갇혀 있잖아요. 근데 그 에어비앤비나 코자자를 통해서 민박을 하면 그 동네에 머물면서 사람들과 문화를 아주 가까이서 접하는 어떤 그런 문화적인 어떤 혜택, 새로운 이런 것들 때문에
호텔 그 공유 민박, 숙박 공유가 한 새로운 여행의 큰 흐름으로 자리 잡아가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네, 뭐 저도 실제로 해외 여행을 할 때 그 에어비앤비를 이용해 보니까 실제 문화를 좀 더 가깝게 느낄 수 있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좀 기억에 남는 여행이었다는 생각이 드는데 주로 어떤 사람들이 많이 이런 공유 숙박을 이용을 하게 되는 건가요? 처음에는 뭐 이렇게 좀 경제적으로 이런 사람들이 주로 했었는데 지금은 심지어 아주 프로페셔널한 비즈니스맨들까지도 숙박 공유를 이용할 정도로 돼 있고요. 그래서 일반인들 플러스 그다음에 이제 사업가들까지 지금 확대가 되고 있고 숙박 공유로 해서 처음에 이제 민박 이런 걸로 시작했었는데 워낙 이제 사용자들이 많아지고 이러다 보니까 기존의 호텔마저도 숙박 공유 안으로 들어오는 그러면서 그 숙박 예약 시장뿐만 아니고 전체적인 어떤 그 여행 시장 자체를 확대 재편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네, 제도적인 문제 한번 짚고 넘어갈까요? 요새 한옥에서도 이제 그 게스트하우스처럼도 많이 하고 이 에어비앤비처럼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외국인 관광 도시 민박업 여기 이제 해당이 되어야지 이 에어비앤비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또 이 아닌 경우에도 또 이 가능한 것인지 좀 알려주시죠. 법적으로 숙박 공유에 관련된 법은 일단 도시에서는 그 외국인 도시 민박법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한옥 체험업, 농촌 체험업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한옥 체험업이나 이제 외국인 도시 민박업은 외국인 도시 민박이라 외국인이 들어가 있는 것처럼 외국인만 재울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한옥 스테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내국인 관계없이 재울 수가 있는데 일단 새롭게 급부상하는 게 이제 그 도심에서의 외국인 외국 도시 민박업이거든요. 지금 현재 현장에서는 내국인을 재우고 안 재우고 이런 이슈보다는 실은 외국인 도시 민박업에 등록됐느냐 안 됐느냐 등록되지 않은 그 집이 올라와서 거래되는 게 대단히 큰 사회적인 이슈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예전에도 이런 내용을 제가 어디서 봤습니다만 그러니까 내가 살고 있는 그 집을 잠깐 한두 달 비우게 될 때 이것을 이제 공유 숙박 공유 사이트에 올리게 되면은 이게 홈스테이로 등록이 원래는 안 되는 건가요? 지금 현재로서 법적으로는 등록을 해놓고 해야 됩니다. 등록을 사전에 해놓고. 네, 그렇죠. 예. 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뭐 과태료나 이런 처분이 있나요? 과태료 처분이 있습니다. 있는데 전체적으로 현재 거래되는 등록돼 있는 전체 뭐 코자자도 그렇고 에어비앤비도 그렇고 이렇게 뭐 이렇게 등록된 걸 보면 뭐 코자 같은 경우는 이제 내국 한국 회사라는 측면에서 이 법을 지켜야 되는 그런 것들이 대단히 강하기 때문에 등록된 숙소 위주로 진행을 하지만 글로벌 기업 같은 경우는 그런 데에서 좀 자유스러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 시장에서 등록된 숙소 대비를 보면 반 정도가 등록되지 않은 숙소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 점에서 이 공유 민박업 앞으로 제도적으로 개선돼야 할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대단히 많죠. 지금 현재 20대 국회에 상정된 숙박 공유 관련해서 법이 규제 프리존에서의 공유 민박법입니다. 이게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공유 경제는 대단히 시대적인 흐름이고 이런 흐름을 어떻게 빨리 받아들여서 사회적 혁신을 이루면서 우리 경제의 어떤 경쟁력, 뭐 관광 경쟁적으로 이어질 건가 되게 중요한데 지금 국회에 올라가 있는 규제 프리존의 법이 빨리 시행이 돼야 내국인을 재우는 어떤 그런 새로운 시장이 형성이 되거든요. 그럼 이제 국내 시장 중심으로 하는 코자자 입장에서는 35조 가치를 갖는 에어비앤비와 경쟁하는 데 있어서 국내 시장이라는 것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국내 산업의 어떤 활성화, 공유경제 활성화, 그다음에 관광 경쟁력 활성화 이런 측면에서도 규제 프리존에서의 공유민박법은 빨리 시행이 돼서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돼야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코자자 조상구 대표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